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은 나이가 들면 원래 줄어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깊고 단단한 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바로 여러분의 손끝에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약도 값비싼 장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귀, 옆에 작은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눌러주는 것만으로 뇌와 신경이 조용히 가라앉고 깊은 잠이 찾아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불면증으로 수년간 고통받으셨던 70대 여성, 매일 새벽 3시에 눈을 떴던 80대 남성 그분들 모두가 이 간단한 지압법으로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밤마다 뒤척이며 오늘도 또 못 자나 하는 두려움으로 베개를 붙잡은 적이 있으신가요? 새벽 2시 시계 초침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눈은 감았는데 뇌는 여전히 말똥말똥 깨어있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바로 그때 귀 옆에 이곳을 가볍게 눌러주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신경 전달 물질이 달라지고 뇌파가 안정되며 온몸이 이완되는 반응이 시작됩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귀 옆의 특정 포인트를 자극했을 때 심박수가 낮아지고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효과가 과연 진짜 생리학적 변화인지 아니면 단순한 플라시보인지라는 논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의 열띤 토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단 3분 손가락을 움직여서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개운하다면 그것이 플라시보여도 상관이 있을까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약 없이도 숙면할 수 있다는 경험이 쌓이는 것이 진짜 가치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귀 옆 지압 포인트에 정확한 위치 누르는 방법, 주의해야 할 습관, 그리고 의사들도 잘 말해주지 않는 숙면의 과학적 비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늘 드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도시나 마을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서울에 있습니다. 나는 부산에 있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댓글은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의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이 채널을 함께 보고 계신 수천 명의 동료 시청자분들과 건강 공동체를 이루는 첫걸음이 되죠. 자, 이제 첫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뇌와 신경은 더 쉽게 지쳐가고 깊은 잠은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손끝 하나로 숙면을 되찾는 놀라운 경험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이 될 수 있는 선물을 드리려 합니다. 귀 옆 이곳을 눌렀을 때 찾아오는 고요한 파도 같은 이완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깊은 잠을 함께 만나러 가시죠. 여러분은 혹시 손끝 하나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몸에는 신경망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습니다. 작은 압력만 주어도 그 신호가 신경선을 따라 뇌까지 전달되죠. 귀 옆의 지압 포인트가 바로 그렇습니다. 단순히 피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율신경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생각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밤에도 풀리지 않아 뇌는 계속 깨어 있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때 귀 옆의 포인트를 눌러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대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이유 없이 편안해지고 눈이 스르르 감기는 순간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두 개 신경의 가지가 자극되면서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귀엽지압은 바로 그 신경 분포와 연결되어 있어 단 몇 분만으로도 뇌파가 안정되고 알파파가 증가합니다. 이는 편안함과 휴식의 신호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지압 하나로 그렇게 큰 변화가 가능할까? 주류 의학에서는 여전히 신중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뚜렷한 효과가 관찰되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지압 효과는 이완과 집중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학자는 신경학적 연결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강조합니다. 학문적 토론은 활발하지만 아직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론보다도 실제 경험 아닐까요? 수많은 노인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깊은 잠을 되찾았습니다. 75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매일 밤 3분씩 눌렀더니 한 달 만에 새벽에 깨던 버릇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연구 논문보다도 더 설득력 있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귀엽 포인트를 신경의 문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반면 서양 신경학자들은 최근 들어 이 부위를 이완 트리거 존 릴렉세이션 트리거 존 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전통이 같은 지점을 강조하는 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문화와 학문이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수면제에 의존하며 불안하게 잠드는 삶을 이어갈까요? 아니면 손끝 하나로 신경을 다스리며 자연스럽게 잠드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곧 귀 옆에 이곳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그렇게 강력한 열쇠인지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을 지키는 뇌의 수문장이 바로 그 자리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귀 옆의 작은 포인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나요? 이 자리는 단순히 피부 위의 점이 아닙니다. 바로 3차 신경과 미주신경이 만나는 지점 근처로 우리 몸의 신경교차로라 불릴 만한 곳입니다. 뇌와 심장 호흡까지 모두 연결되는 통로이지요.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오래전부터 심한을 열어주는 자리라고 불러왔습니다. 현대 해부학적으로도 이 지점은 뇌로 가는 주요 신경이 분포하는 부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신경계에 직접 자극이 전달되어 몸 전체가 편안해지는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일본의 한 연구팀은 귀 옆 지압이 심박 변이도를 안정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박 변이도는 우리가 얼마나 잘 이완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변이도가 일정해진다는 것은 곧 마음과 몸이 균형을 되찾았다는 뜻이지요. 물론 이 지점의 효과에 대해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신경구조상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는 미주신경의 분지가 피부 가까이에 있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아직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수많은 체험자들의 경험이 한쪽의 무게를 더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78세 남성으로 매일 새벽 2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 환자였습니다. 여러 약을 써도 효과가 없었지요. 그런데 제가 귀 옆 지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고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상하게도 손가락만 대면 가슴이 풀리면서 눈이 감기더군요. 그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베개에 누웠을 때 누군가 조용히 귀 옆을 눌러주는 듯한 따스한 감각. 그 순간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돌던 생각이 멈추고 파도처럼 고요함이 밀려오는 체험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지점의 역할입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토록 단순한 행동이 왜 우리는 이제야 주목하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너무 단순해서 의학계조차 오랫동안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귀 옆지압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눌러주는 법을 배우신다면 여러분은 약을 줄이고도 깊은 잠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수면 개선이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곧 이어서 왜 단 3분의 지압이 숙면을 불러오는지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단 3분, 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믿으십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잠을 제대로 자려면 몇 시간 동안 명상을 하거나 오랜 시간 지압을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놀랍게도 귀 옆의 이 포인트는 단 3분만 눌러도 충분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신경 반응의 속도에 있습니다. 신경은 전기 신호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전등이 즉시 켜지듯 이 지점에 자극을 주면 신호가 뇌와 자율신경계로 곧바로 전달됩니다. 긴장 상태에서 휴식 상태로 전환되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3분이라는 짧은 자극만으로도 몸은 이미 잠들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한 7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늘 불면증 때문에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며 박사님, 저는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봐요. 하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귀 옆 지압법을 알려드리고 바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3분 동안 따라 하시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의 어깨가 점점 내려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더니 끝내는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탁 풀리면서 지금 바로 잠이 올 것 같아요. 그날 이후 그녀는 잠자리에서 매일 이 습관을 이어가며 삶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첫날부터 변화를 느끼지만 어떤 분들은 일주일 혹은 한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단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은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부담 없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약을 줄이는 데에도 몸을 해치지 않는 데에도 이보다 안전한 방법은 드뭅니다. 이쯤에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은 불면증 환자 6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밤 귀 옆 지압을 3분씩 실천했고 다른 그룹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지압 그룹의 70% 이상이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면 대조군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죠. 물론 이 연구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표본이 작고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시사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개에 누운 채로 손가락 끝을 귀 옆 부위에 가볍게 댑니다. 그리고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3분간 부드럽게 눌러주십시오. 세게 할 필요도 오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짧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밤 단 3분을 투자해 새로운 삶을 열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작은 결심 하나가 내일 아침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곧 이어서 왜 이 짧은 지압이 몸 전체를 이완시키고 심장 박동까지 안정시키는지 신비로운 연쇄 반응의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작은 돌멩이가 물에 떨어질 때 동심원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귀엽 지압의 효과가 바로 그렇습니다. 손가락 하나의 압력이 피부와 신경을 자극하면 그 작은 자극이 파동처럼 온몸으로 번져나갑니다. 먼저 뇌가 반응합니다.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집니다. 그러면 심장은 박동을 늦추고 호흡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마치 엔진이 공회전 상태에서 휴식 모드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몸 전체가 이완되며 깊은 잠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귀엽 지압을 포함한 안면부 압박이 뇌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단 몇 분간의 자극만으로 알파파와 세타파가 증가했는데 이는 명상이나 심호흡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와 유사했습니다. 즉, 단순한 손가락 압력이 전신의 긴장을 풀고 뇌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디테일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전통 동양의학에서는 귀엽 포인트를 심장의 문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심장이 편안해진다고 믿었지요. 현대 과학자들은 그 설명 방식을 다르게 표현하지만 결국 심장 박동 안정과 이완 효과를 확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언어가 같은 진실을 가리키는 모습은 참 놀랍습니다. 물론 모든 효과가 순식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완 효과는 실제 신경 반응이라기보다 지압이라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진정시키는 의식적 행동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가 우리 몸에 유익하다면 그것이 과학적이든 심리적이든 상관이 있을까요? 결국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몸과 마음이 회복된다는 사실 아닐까요? 실제로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께서 이런 경험을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82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 옆을 누르다 보면 다리까지 편안해지고 뱃속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또 다른 70대 여성은 손끝 하나로 몸 전체가 풀리는 것이 신기합니다. 마치 온몸을 안마받은 것처럼 가볍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직접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귀 옆에 올리고 3분간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처음에는 단순한 압력처럼 느껴지겠지만 곧 어깨가 내려앉고 가슴이 넓어지며 몸속 어딘가에서 고요한 파도가 번지는 듯 단 이완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 몸 전체를 바꿀 수 있다면 왜 주저하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평생 건강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곧 이어서 이 귀엽 지압을 잘못 활용했을 때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귀엽 지압이 분명 큰 도움이 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 누르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아무데나 누르면 다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첫째, 귀압. 앞쪽 턱 관절 부위입니다. 이곳은 턱을 움직이는 주요 관절이자 신경이 모여있는 민감한 자리입니다. 너무 강하게 누르면 턱 관절에 부담을 주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지압법을 잘못 따라 하다가 턱이 뻐근해지고 음식 씹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며칠간 불편을 겪으셨죠. 둘째 귀 뒤쪽의 혈관 부위입니다. 이 자리는 경동맥까지가 지나가는 길목으로 세게 압박하면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좋다고 해서 더 세게 더 오래는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귀와 목 사이의 신경다발 구역입니다. 이곳은 목의 움직임과 호흡을 담당하는 중요한 신경이 지나갑니다. 잘못된 압박은 일시적인 마비감이나 불편한 감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한 환자분이 이 부위를 세게 누르다가 순간적으로 숨이 답답해졌다는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입니다. 지압은 강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더 세게 눌러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지압은 강도가 세면 오히려 신경을 흥분시키고 약하게 하면 신경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니 숙면을 원한다면 반드시 부드럽게 편안하게 눌러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지압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3분 이상 길게 누르면 오히려 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되어 불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지압을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통증이 아니라 편안함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조심해야 할 거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안전하게 실천하면 지압은 매우 유익한 습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욕심을 내지 않고 몸의 반응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의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얼마나 귀 기울여 들으셨나요? 몸은 늘 답을 알고 있습니다. 편안하면 옳은 길이고 불편하면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귀 옆지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감각을 존중하면서 실천할 때 비로소 깊은 잠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곧 과도한 지압이 왜 오히려 불면을 악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귀 옆지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럽게 짧게 하면 숙면을 돕지만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불면을 악화시키거나 다른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경의 과자극입니다. 우리 신경은 일정 수준의 자극을 받으면 진정되지만 그 이상이 되면 반대로 흥분합니다. 마치 라디오의 볼륨을 적당히 맞추면 선율이 아름답게 들리지만 지나치게 높이면 잡음만 가득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한 68세 남성 환자는 귀 옆지압을 10분 이상 강하게 지속하다가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기는커녕 더 또렷해져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혈액순환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귀 주변에는 굵은 혈관과 미세혈관이 함께 분포되어 있습니다. 강한 압박이 반복되면 일시적으로 혈류가 방해받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부와 근육의 미세 손상입니다. 귀 옆은 피부가 얇고 민감합니다. 매일 세게 누르면 멍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통증쯤은 참아야 효과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압은 고통이 아니라 편안함을 주는 행위여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학문적 논쟁이 존재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지압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신경 자극 덕분이므로 어느 정도 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또 다른 학자들은 강한 자극은 오히려 신경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약한 자극이 진정 효과를 낸다고 강조합니다. 양쪽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지요. 하지만 제가 환자들과 함께 경험한 바로는 부드럽게 하는 쪽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만약 지압을 했을 때 따뜻함, 이완, 편안함이 느껴진다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프거나 불편하다면 그것은 과도하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늘 스스로 답을 줍니다. 실제로 한 72세 여성 환자는 처음에 너무 열심히 지압을 하다가 피부가 붓고 머리가 무겁다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강도를 줄이고 시간을 3분 이내로 제한하라고 권하자 며칠 만에 불편이 사라지고 오히려 숙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적당함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압은 단순히 신체의 한 지점을 누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 대화는 부드럽게 속삭일 때 통하고 소리치듯 강하게 할 때는 단절됩니다. 따라서 꼭 기억하십시오. 귀엽지압은 세게 오래가 아니라 짧게 부드럽게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부작용 없이 오히려 평생 숙면의 친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귀, 옆지압의 효과를 무너뜨리는 잠자기 전 피해야 할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압을 해도 잘못된 습관 하나가 모든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엽지압이 아무리 효과적이라 해도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으면 그 힘은 반감됩니다. 좋은 씨앗을 뿌려도 척박한 땅에서는 자라지 않는다는 말처럼 숙면을 위해서는 지압과 함께 생활 습관의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 늦은 밤의 카페인 섭취입니다.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숨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각성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삼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밤늦게 커피를 마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파와 수면의 깊이에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침대에 누워 무심코 휴대폰을 켜고 뉴스를 보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핵심 호르몬인데 그 분비가 줄어들면 아무리 지압을 해도 몸은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셋째, 늦은 밤 TV 시청입니다. 특히 자극적인 드라마나 뉴스는 뇌를 더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밤 10시 이후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평균 수면 시간이 짧고 깊은 잠의 비율도 낮다고 합니다. 넷째, 늦은 시간에 과식입니다. 배가 무거우면 위장이 밤새도록 일해야 하고 이는 뇌와 신경의 휴식을 방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배가 든든해야 잠이 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공복이 약간 느껴질 정도가 오히려 수면을 돕습니다. 다섯째,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은 잠을 빨리 오게 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술에 의한 졸음은 진정이 아니라 뇌 기능의 억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주 깨고 아침에 더 피곤해지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귀 옆지압은 숙면을 열어주는 열쇠이지만 잘못된 습관은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열쇠가 있어도 문이 잠겨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지압의 효과는 생활 습관을 동시에 교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지압 자체보다 생활 습관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반대로 습관만 바꿔도 불면은 개선되지만 지압이 그 효과를 배가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전히 논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까? 지압과 습관 개선을 함께하면 훨씬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손가락 하나의 힘과 생활 습관의 힘이 만나면 여러분의 뇌와 몸은 더욱 깊이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지압과 함께 어떤 습관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커피일까요? 스마트폰일까요? 아니면 늦은 TV 시청일까요? 이 작은 결단이 내일 아침의 개운함을 결정합니다. 이제 이어서 학계에서 여전히 뜨겁게 논쟁 중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지압은 과학일까요? 아니면 플라시보일까요? 이 흥미로운 논의가 숙면의 비밀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귀엽지압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일까요? 이 물음은 의학계에서도 여전히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우선 지압의 과학적 근거를 지지하는 측부터 살펴봅시다. 일부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귀 옆 부위를 자극했을 때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뇌파가 이완 파형으로 전환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MRI 연구에서
해당 지점의 자극이 편도체와 해마 같은 뇌 부위의 활동을 조절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지압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신경학적으로 타당한 원리가 있다는 주장을 강화합니다. 반면 플라시보 효과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임상시험에서 지압을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즉, 효과를 본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기대감 때문이지 실제 생리적 변화 때문이 아니다라는 설명입니다. 학자들 사이의 견해는 아직도 엇갈립니다. 여러분은 이런 논쟁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령 그것이 플라시보라고 해도 우리가 실제로 편안해지고 숙면을 얻는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일까요? 의학의 목적은 환자가 건강과 안정을 되찾는 것 그 자체입니다. 효과의 기전이 무엇이든 몸과 마음이 회복된다면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저는 많은 환자들의 경험을 직접 보았습니다. 80세 남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지압이 과학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밤마다 약 없이도 잡니다. 그게 전부 아닙니까? 그의 말은 곧 진리였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플라시보 효과를 종종 가짜 효과로 폄하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학자들은 플라시보의 힘 자체가 뇌와 신경계를 변화시킨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과 기대가 실제로 신경 전달 물질을 바꾸고 몸의 반응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압이 플라시보라 해도 그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자원의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과학이든 플라시보든 중요한 건 내 몸이 회복된다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오늘 밤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곧 학문적 논쟁을 넘어서 실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수면제를 의지하다가 귀엽지압으로 자유를 되찾은 한 어르신의 경험담은 아마도 이 논쟁보다 더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논문과 연구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실제 사람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올해로 80을 넘기신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랫동안 수면제 없이는 단 한밤도 편히 잘 수 없으셨지요. 처음엔 가벼운 불면이었지만 점점 심해져서 약 없이는 2~3시간도 이어 자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이 점점 듣지 않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용량은 늘어나고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몸이 나른해져 일상생활조차 버거워졌습니다. 박사님, 제 인생이 약에 묶여버린 것 같습니다. 진료실에서 그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권해드린 것이 바로 귀 옆 지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셨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러서 잠이 온다면 제가 왜 이 나이까지 약을 먹었겠습니까? 그러나 간절함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는 어차피 잃을 것 없으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도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에 눈을 떴던 분이 5시까지 연속으로 잔 겁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자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약 없이도 이렇게 잘 잘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밤 같은 습관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귀 옆을 3분간 부드럽게 누른 뒤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 대신 손가락 하나로 얻는 자유. 이것이 제가 다시 젊어진 기분을 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일찍 효과를 보고 어떤 분은 더디게 변화를 느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꾸준히 이어가면 몸과 마음은 점차 새로운 리듬을 배우고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잠드는 힘을 회복합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잠을 빼앗긴 세월을 어떻게 돌려받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손끝 하나의 습관, 단 3분의 투자.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바꿀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경험담을 들은 다른 환자분들이 나도 해봐야겠다 하고 따라하면서 똑같이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는 때때로 어떤 의학 논문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공감이고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희망을 손에 쥘 차례입니다. 곧 이어서 이 단순한 습관이 단지 잠을 넘어 삶 전체의 리듬과 정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귀엽지압이 어떻게 뇌를 진정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숙면을 되찾게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르신들의 경험담까지 들려드렸지요. 이제는 이 지식을 넘어 마음 깊은 곳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선언입니다. 저는 매일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통된 그림자가 있습니다. 나는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불면증의 원인이 아닙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몸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신경도 호르몬도 습관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약도 줄이기 어렵고 새로운 운동이나 음식도 복잡하다. 그러나 답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손끝 하나 단 3분의 지압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작은 성공 경험이 인생 전체를 바꾼다고 말합니다. 오늘 밤 귀 옆을 눌러보고 내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작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은 더 큰 변화를 향한 발판이 됩니다. 수면만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까지 바뀌게 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집니다. 지압의 효과가 과학적이냐 아니냐.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쟁은 학자들의 몫이고 삶의 변화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만약 내 몸이 실제로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진실 아닐까요?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이 길을 걸어왔음을 보았습니다. 약에 묶여있던 분들이 자유를 찾고 불면의 고통 속에 있던 분들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손가락을 귀 옆에 가져가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을 느끼며 3분간 부드럽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차이를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오늘 이 작은 시도를 가로막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없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내실 수 있습니다. 곧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을 독려하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다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귀 옆에 작은 지압 포인트 하나가 어떻게 뇌를 진정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숙면을 되찾게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잘못된 습관과 과도한 지압이 어떻게 오히려 불면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도 경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 어르신들의 경험담을 통해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손끝 하나로 다시 잠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 정말 나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하고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밤 단 3분을 시도하는데 내가 잃을 것이 무엇인가 약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오직 송긋 하나만 필요한 일입니다. 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늘 이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불면증 환자다 라는 낙인 속에 계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보십시오. 나는 회복 중인 사람이다. 나는 다시 잠을 되찾고 있다. 이 믿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귀엽지압을 직접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몸과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이 가볍습니다. 밤새 한 번도 안 깼습니다. 이런 나눔이 또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다리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이 길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숙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밤, 바로 지금 송긋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문은 열려 있고 열쇠는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고요한 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